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질랜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여성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흔히들 임신, 출산을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되는 과정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임신을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아기를 기르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또 정신건강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김아람 선생님, 늘 함께 해주시는 김아람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은함입니다. 자꾸 나와서 좀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새로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아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거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우리 모성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해서 주로 이제 임신하신 우리 어머님들과 산모와 또 이제 산후 12개월 사이에는 이제 어머님들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는 타이틀보다 내 아이를 키운 아빠로서의 경험이 더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빠로서의 또 약간 시각도 가지고 또 전문의로서의 시각도 가지고 같이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김아람 선생님 네 자녀의 아버지, 한국에서는 다둥이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죠? 너무 정말 다복한 가정이시고, 근데 또 그런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성정신건강 전문이니까 얼마나 좋은 아빠일까, 그죠? 본인은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한 60점. 네, 60점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게 점수를 주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어야 정말 아주 좋은 아빠, 엄마일 것 같은데 사실은 완벽한 부모보다는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60점이지만 그 까먹은 40점은 때로는 이렇게 또 다시 풀어보고 답을 알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자체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또 모성정신건강의학과를 하게 된 것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그런 것도 아닐까. 첫째, 둘째 낳고 셋째를 낳을 때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예.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한국 커뮤니티에 정말 많이 알려져 계시죠? 우리 미드와이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인 2세들 여기 아이들의 탄생을 옆에서 정말 도와주시고 힘써주셨던 우리 미드와이프 김유미 선생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유미 선생님 여기서 미드와이프 프랙티스 하신 게 얼마나 되셨죠? 잠깐 2000년도에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 왔고요. 남편이랑 딸이랑 그때 딸이 5살. 지금은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AUT 미드위프리를 졸업했어요. 그렇게 해서 2010년까지는 오클랜드 병원에 있다가 이제 2010년부터 프라이빗 프랙티스로 이제 LMC 미드와이프라고 이제 뉴질랜드 좀 시스템이 틀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둘째를 힘들게 낳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아란 쌤도 게스트보다 나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할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드와이프의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 경험이요. 제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대화의 가장 젊은 엄마 우리 앨리스님 오셨는데 정말 비지맘이고 우리 아기 육아하시느라고 정말 정신 없으시고 힘드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앨리스인데 이제 한국 이름은 최지영이고요. 뉴질랜드에 93년도에 와서 아주 어릴 적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은 왕가레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약사로, 엄마로, 또 카페 오너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주제가 엄마, 아기, 막 이러니까 벌써부터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 탄생 이런 그 기쁨이 벌써,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육아의 과정이라는 게 정말로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사실 그 엄마기 때문에 아빠가 대신할 수 없는 그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받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그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클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좀 얘기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임신 출산 관련해서 서비스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김유미 선생님이 일선에 계시니까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비교를 해주실까요?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이제 임신이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임신하면 그냥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를 보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 만나는 시간 5분, 10분 뭐 초음파 끝나고 이제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할 때는 병원 가서 아기를 놓고 그죠? 집에 와서 그게 끝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가족에 의해서 이제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산후조리원 같은 데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이 가족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메디컬라이즈 돼 있고, 하지만 한국에서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미드와이프를 공부하고 아기를 낳고 하면서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 임신과 출산과 산후 어떤 긴 과정을 토탈로 케어한다는 케어 서비스, 그게 우리가 이제 컨티뉴이티 케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니크한 나라다. 전 세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케어 모델이. 그리고 옛날에 이제 영국에도 있었고 호주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 영국, 호주도 지금 거의 메디컬라이즈 돼 있고, 뉴질랜드만이 이렇게 컨티뉴티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나마 이제 산모들이 이제 한 사람 리드 마틴티 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미드와이프나 한 팀이 그 산모를 임신과 출산과 산후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좋은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국이 보다 이제 의료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뉴질랜드는 일관되게 임신 기간 내내 동안 어떤 종합적인 토탈 케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컨티뉴이티 케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예. 우리 앨리스님은 지금 가장 최근에 출산을 하신 젊은 엄마로서 또 경험이 아직도 생생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이가 몇 명이죠? 지금 둘입니다. 하나는 3살이고요. 예. 하나는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아유, 8개월이시면은 지금 아직도 이제 막 밤낮이 바뀌어 있고 밤에 막 이렇게 다행히 잠은 잘 자주는데요. 예. 착한 애들이네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데 확실히 이제 새벽에 자꾸 어리니까 신경을 써줘야 돼서 아기는 잘 자고 저는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 출산을 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산후조리를 할 때 병원에서 뭐 아이스크림 먹으라 그러고 샤워하라 그래서 그 산모의 어머님들이 네. 깜짝 놀라셨다는 그런 얘기들 우리 이제 많이 듣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놀람이나 생소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많죠.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같은 젊은 사람이어도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참 그런 다양한 걸 보는 게 재밌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샤워를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뭐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던가, 또는 어떤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든가, 뭐 이런 차이점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두 상황 다 되게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닥치는 상황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급급해서 그걸 다 경험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8개월짜리 아가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 내내 코비드 락다운도 있었고, 네, 검사도 이제 똑바로 못 받을 때도 있었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이제 오클랜드가 또 락다운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시지 못하고 또 산후조리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흘러가서 좀 키위식에 더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김유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이 이제 확인이 되고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아까 그 리드 머터너티 미드와이프가 이제 케어를 하고 이제 아마 앨리스님은 왕가라에 계시니까 한국분 미드와이프는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현지분 미드와이프랑 이제 같이 출산을 준비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경험은? 일단 제가 첫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는 미드와이프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가레이에 지금 미드와이프하고 GP가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좀 많다던가 또는 되게 명망이 있는 그런 미드와이프들은 이미 다 차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 미드와이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분이 이제 어떤 그룹에 소속이 돼 있어서 더 이렇게 훨씬 경력이 있었던 다른 미드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좀 서포트를 받아서 같이 가는 모양새였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분이 떠나셨더라고요. 예전에 그 했던 분이 대신에 그 옆에서 도와주시던 그 경력 있던 분을 어떻게 또 제가 임신을 굉장히 빨리 알게 돼서 네, 그분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나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그 일적인 부분도 일적인 부분이지만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또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면서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시고 제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의사들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임신을 했다라는 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저희 아들 둘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빠가 갖는 그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있어요. 놀람과 걱정과 또 환희와 막 이런. 근데 아빠가 그럴지언데 그 엄마가 느끼는 그 감정의 변화는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아름 선생님은 본인의 아빠로서 또 머터니티 사이키아트리스트로서 그런 감정을 정말 현장에서 보시고 또 그 감정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시는 전문가시니까 그 정말 어메이징한 프로세스겠죠, 그죠? 네, 뭐 워낙에 이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 김유미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많은 임신이 이렇게 계획 임신보다 미처 계획하지 않은 혹은 언젠가 아이를 가지는 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을 뵈면은 언제 임신한 걸 알게 되셨나요? 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어디에 계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어떤 분은 막 처음에는 막 겁이 났다가 뭐 어떤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이렇게 어떤 다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게 힘들거나 이제 태아가 자라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입덧이 심해서 좀 막 원망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다양스러운 감정의 이런 변화를 겪는데 사실 아까 우리 앨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 함께 가주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뉴질랜드에서는 우리 김유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상에 우리 LMC 리딩 매터니티 케어러 분이 되시는 보통 이제 미드와이프 분들과 이렇게 했을 때 그 관계가 참 좋으면은 어떠한 감정을 겪더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안 됐을 때가 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가족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그죠? 김유 선생님은 그러니까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같이 회의를 하시고 이럴 기회가 많으신가요? 이제 임신을 하면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러드 볼륨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도 많아지고 몸에서 태방 같은 것도 생기고 자궁 유트러스도 커지고 이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너무나 당연하고 이 신체적인 변화가 이모셔널한 거 그리고 어떤 헤데이크도 많고 굉장히 잠이 오고 구역질도 이런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들이 불안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나 이런 적이 없는데 내 왜 이렇게 시크하죠? 한 번도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 헬스한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됐죠? 그랬는데 남편들이 뭐라냐면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임신하니까 왜 저래 아프냐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왜 저래 게으러지냐고 일도 못하고요. 경제적으로 돈도 안 벌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산모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만날 때 임신할 때 이제 체크를 해요. 경제적으로 체크할 때 꼭 배우자와 같이 와라.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와라. 왜냐하면 저한테 왔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럼 제가 괜찮다, 노말이다, 노말이다. 이게 왜 노말이에요? 제가 헤데이크가 이래 많은데요. 노말 프레그넌시, 노말 디스컴포트. 그러니까 노말하게 겪는 어려움이다, 임산부는.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 못 해주는 거죠. 같이 사는 사람이, 배우자가, 시어머니가, 엄마가, 엄마들도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는 쟤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하시고. 그래서 항상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과 같이 항상 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항상 물어봐요. 남편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이제 남편한테 숙제를 줍니다. 약은 꼭 챙기게 해라. 유민 씨 안 먹어요. 뭐 안 먹어요. 이것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럼 제가 남편한테 숙제를 줘요. 약은 남편이 챙겨라. 그리고 뭐 먹었는지, 물은 몇 리터 마셨는지, 그게 이제 가족의 서포트죠. 그래서 이제 가족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산모의 불안을 이해하는 거, 산모가 불안을 얘기했을 때 괜찮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굉장히 이모셔널하거든요. 업앤다운. 왜냐 그래서 우리가 안티네트 블루라고 하거든요. 너무나 정상적인 호르몬알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자꾸 서포트를 못 받고 이상하게 자꾸 생각되면 그게 디프레션까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이 중요합니다. 엄청. 가족이 제일 중요하네요. 본인도 제일 중요합니다. 예, 본인이 힘든 거를 옆에서 가족이 같이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응원해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네요. 우리 앨리스님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임신 기간 중간에 서운하고 예 그리고 또 막 화나고 그런 감정도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았죠. 제가 너무 유도 질문을 했네요. 진행형입니다. 아쉽게도. 근데
네, 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던 게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라 함은 그 저희 두 사람이서 이제 계속 매달리다가 제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신랑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민을 왔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저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듦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찰이 생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거를 내가 신경 좀 안 쓰게 해줄 수 없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신랑 같은 경우는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이 두 사람 분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서운함들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쩔 수 왜 없이. 그렇게 여쭤봤냐 하면 김유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기 가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사실 아침에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임신 기간 중간에 와이프가 어떻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직장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아득하네요, 진짜. 음. 아까 아람 선생님 그 가족의 서포트 김민 선생님, 김유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편도 덩달아서 아빠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빠들을 이렇게 호르몬 쟀을 때 아빠들의 호르몬이 변한다는 어떤 그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근데 아마 우리 김유미 선생님 말씀해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바로 그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그 사회적인 변화. 그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렇게 막 일을 왕성하게 하시고 그 어떤 왕성한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정체성에 있어서나 어떤 자기의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셀프 에스팀, 이런 거 자아 존중감에서 되게 중요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뭐 일을 못 하게 된다든지 뭐 일이 변화가 있다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서포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너무 잘 이해해주고 좀 뭐 이렇게 스캔을 하러 가거나 뭐 이런 LMC 어포인트먼트 가는 것도 잘 갔다 오러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또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패밀리 시스템 안에서 전체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앨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어떻게 일을 더 이렇게 늘려야 되고 혹은 여러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변화를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또 서로 이렇게 그거를 잘 이렇게 팀으로서 팀워크로 유지해 가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없겠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는 그 과정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하면 저희가 이제 가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파나우 하면 좀 더 큰 의미에서 가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유학으로 오셨다가 또 이렇게 싱글맘들도 계시고 혹은 자기 가족이 없이 원가족 없이 이렇게 어떤 둘만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LMC가 되었던 좋은 친구가 되었던 부모님 혹은 뭐 진짜 뭐 뉴질랜드에서 안티 엉클 하듯이 뭔가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모 고모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있는 것 자체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뭔가 그런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좀 내 이야기를 그냥 너 왜 그렇게 느껴? 너 그러면 안 돼. 뭐 좀 이상해. 혹은 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거 하나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 예. 아기를 갖는 거를 축복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 엄마들이 겪는 그 고통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고통마저도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압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재되면 내가 힘든 거를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앨리스님은? 임신을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있어서 임신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는 기뻤는데 사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입덧이 정말 심했습니다. 한 거의 6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20주까지 굉장히 심하게 그 물을 못 마실 정도로 심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힘든 것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 일단 남편은 너무 다른 의미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들어했고요. 제 주변에 임신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저 사람은 임신을 했는데 쟤는 임신을 했으면서 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괴롭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너무 행복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까 봐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집에서 나가질 않고 그냥 방에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참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힘들었고 엄마는 이제 오클랜드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오클랜드 계셔서 좀 멀리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갖다 대면은 또 속이 안 좋아서 사실 통화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겨내야 했던 그 기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지금 벌써 먼 옛날같이 생각이 들지만 불과 1년 전 얘기네요. 그죠? 우리 앨리스님 같은 경우는. 김유미 선생님,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임신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 가족의 서포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분이 이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하신 분, 외국 분이시라면 좀 그 안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갖는 좀 어려움도 더 클 것 같은데 일선에서 경험은 어떠세요? 네, 요즘은 국제 커플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 산모들도 요즘은 국제 커플이 진짜 많죠. 1.5세대, 2세대 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보면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다 영어로 말씀하세요. 전부 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가정들이 있거든요. 한국 가정들. 산모는 한국. 이제 남편분들은 유로피안이라든지 차이니즈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문화가 그 가족의 문화가 부딪힐 때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커플들이 굉장히 그 두 문화에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특히 육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도 굉장히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산모들이 그 남편, 아기를 가지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뤄내갈 가정인데 어째 보면은 그 모든 그 두 문화가 합쳐지는 가정들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랬을 때 미드와이프로서는 글쎄 제가 한국 사람에서 그런지 그 남편을 많이 이해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산모가 아기를 가졌고 산모가 아기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산모 위주로 많이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참 힘들죠.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아기를 가진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 기쁨들, 또 두려움들,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생명을 이제 돌보는 이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미드와이프는 아기가 출산해서 언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시죠? 산후 6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베이비 블루라고 하는 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포스트네이털 디프레션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이만한 선생님? 네.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베이비 블루라고 하면은 포스트파tum 블루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산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나타나는 이렇게 증상으로 뭐 갑자기 뭐 울음이 좀 나온다든지 뭐 기분이 좀 다운되고 이런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들은 되게 갑자기 나왔다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사라지는 경우고요. 그 경우는 어떤 리서치에 따르면은 뭐 60%에서 90% 그러니까 산후 이제 이렇게 출산하고
우리 출산하신 산모도 10명 중에 6명, 많게는 9명까지도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할 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좀 더 좀 뭐랄까 증상도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오래 가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상이 발현되는 어떤 시간들은 보통은 대개 산후 이제 1개월 안에 증상들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우리 김유미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postnatal depression, postpartum blue, 산후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산전, 그러니까 임신 기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의 가장 큰 어떤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가 산전 우울증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임신 기간 중 그리고 산후 해서 거의 산모 16명 중 1명이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고요. 저희가 우울증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울증 말고 불안증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강박장애나 이런 게 있으신 분도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이 증상이 돌아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어떤 임신이라든지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 중에 어떤 굉장히 임신 때 힘들어서 혹은 출산 경험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출산 경험 때문에 임신하셨을 때 그것이 다시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그것과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섹슈얼 트라우마가 있다면은 그것이 또 임신 기간 동안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기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정말로 많은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우리 많은 우리 여성분들께는 굉장히 vulnerable한 시간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앨리스님은 출산하시고 나서 어떻게 본인 케어하셨어요? 이게 참 저는 이제 복잡했어요. 첫째는 33주에 태반 조기방리로 이제 이머전시 C-섹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숨을 잘 쉬질 않아서 그 스쿠브라고 스페셜 케어 베이비 유닛, 네, 거기에 이제 한 달을 같이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기에게 있어서는 좀 참 무서운 시간들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미드와이프들의 케어를 참 잘 받았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밥을 또 해주시고 또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이제 와서 케어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출산 때는 케어를 참 잘 받았어요. 근데 아까 김아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한 번의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그 다음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불안이나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둘째 때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때는 제가 이제 태반이 CPP라고 해서 잘못 위치를 잡은 케이스가 돼서 좀 임신 중에서도 좀 위험 임신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났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이제 33주에 태어났다 보니까 20주부터 33주까지의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제정신으로 있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가레이에서는 또 산부인과의 의사가 굉장히 모자랐고 그래서 원래 CPP를 겪는 여성분들은 오클랜드 같은 경우 또는 와이카토나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경우도 20주 때부터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어포인트먼트를 잡아주는데 왕가레이 같은 경우는 저보고 36주에 오라는 거예요. 36주에 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전 아기를 33주에 낳았는데 이게 36주가 말이 되는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어떤 믿었던 대상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있었고 결국에는 저 사람이 나를 수술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어떤 불신이 또 생겼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있었던 모든 힘듦들이
아기를 낳는 순간에도 참 어려웠고요. 또 하필이면은 마취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또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트라우마와 합쳐져서 아기를 낳고 나서 그게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는. 근데 일단은 미드와이프가 정말 노련한 미드와이프였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또 저희 신랑도 참 많은 고생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이. 8개월이 지난 시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일처럼 되게 그럼요. 감정이 임신 출산은 평생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평생. 평생 마음에서.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둘째를 낳고 나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는 이겨내기가 좀 힘들어서 매터너티 멘탈 헬스 쪽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가레이 쪽에서 봐주는데 그쪽의 스페셜리스트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왕가레이는. 그래서 오클랜드 하스피탈에 있는 Mother and Baby Unit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기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좀 케어를 받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번 가보겠다 해서 이제 오클랜드로 아기를 낳자마자 얼마 후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그 마더 앤 베이비 유닛에 들어가서 그쪽의 사이콜로지스트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이제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또 털어놓고 이제 오클랜드 하스피털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제 이분들은 저를 좀 더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철저히 제 위주로 생각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열흘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왕가레이로 트랜스퍼를 받았고, 이제 왕가레이에서는 제가 병원을 가면은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했던 거를 정말 최근에 끝냈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이제 아기가 1살이 되는 시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제 또 돌이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났던 때를 회상하면서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비록 지금 이제 트리트먼트를 끝났다고 이제 이렇게 딱 단정을 지었지만 연락처를 주고 언제든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는 우리 항상 그 전화를 받을 테니까 연락을 해라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특별한 케어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앨리스님 정말 어메이징한 맘이에요. 어메이징 맘입니다. 아유, 제가 지금 박수를 치고 싶네요, 진짜. 아유, 아닙니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도 많습니다. 네, 우리 아기는 둘째 아기, 첫째 아기 어떻게 아들, 딸 어떻게 되나요, 성별은? 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지금 아기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잘 자라고 있고요. 이제 첫째가 이른둥이였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도 그렇고, 이제 그 염증이 척추에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귀가 좀 물이 많이 차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정 정말 나누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왕가레이 호스피탈 갈 때 막 이렇게 좀 아직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되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지극히 이해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사실 다행히 우리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분 또 가족분이 많이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도움 받아야 될 때 어떤 열린 마음으로 도움 받아서 너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들은 정말로 이것이 그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혹은 그런 경험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때 느꼈던 말씀하신 대로 막 원망스러운 감정, 화나는 감정, 불안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 자신만의 그 여정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것을 정말 힘들지만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래서 또 그분이 같이 이렇게 잘 그 시간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더 아이들도 더 건강하게 같이 클 수 있고, 또 가족으로서 더 건강하게 이렇게 서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라기로는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도 좀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걸 듣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비율이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아기를 가진 임산부 또는 출산을 한 엄마분들이 정신건강에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저하는 어떤 그런 장애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선에서 우리 김유민 선생님은 그런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지금 역할도 하시고 계신 거죠? 일단 미드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리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요? 미드와이프는 일단은 GP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 어세스먼트 툴이 있어서 어세스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GP한테 리퍼를 합니다. 그리고 GP한테 꼭 가서 얘기하라 그러고 그럼 GP가 그 또 어세스를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약이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카운슬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소셜 워커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DHB로 퍼블릭으로 소셜 워커를 해서 그 소셜 워커에서 카운셀링 서비스를 그거는 이제 미드와이프가 일단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두 가지로 같이 나가는 거죠. GP 리퍼럴과 실제로 진단을 받는 거와 일단 카운셀링 서비스 이렇게 갖고 이제 하는데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가야 되고 계속 임산부가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물론 1.5세대, 2세대가 있다 해도 실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디프레션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카운셀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그 외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뉴커머 그러니까 한국에서 얼마 안 돼서 왔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진짜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도 많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냥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데 대한 굉장히 거부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하세요. 그 약속이 정해져도. 그리고 GP도 안 가려고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계속 뭐 GP도 한국 사람, 뭐 맞는 듯 한국 사람, 뭐 인터프리터도 많이 꺼려 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갔더니 인터프리터 같은 교회 사람이라 이래갖고 이제 완전히 좁은 사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많이 안 하세요. 안 하시려고 하고 완전히 최악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산모와 아기의 웰빙, 그 건강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GP 선생님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GP 선생님이 이제 그 전문 의료, 스페셜리스트로 의뢰를 해서 이제 김아람 선생님 같은 모성건강, 정신건강 전문의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뉴질랜드의 시스템은. 네. 그 부분은 근데 한 가지만 잠깐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이건 아마 좀 더 앞으로 우리 DHB가 없어지고 헬스 뉴질랜드 합쳐지고 이런 것들 변화를 겪으면서 바뀌겠지만 사실 오클랜드 지역만 해도 DHB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클랜드 DHB, ADHB 같은 경우에는 리퍼럴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티스 마누카우하고 와이트마타 DHB는 우리 모든 리퍼럴들이 저희 팀으로 오는 리퍼럴도 다 그 지역 성인 정신건강, 일반 정신과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김유미 선생님 같은 미드와이프 분들, LMC 분들이 리퍼럴 하실 수는 있는데 직접 되게 보통 GP를 먼저 이제 거쳐 오게 되고 또 거치게 이렇게 좀 GP를 먼저 이제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경우 보통 우울증, 불안증이 많은 경우 약물 치료 없이 치료 뭐 카운셀링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엑서사이즈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여러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약을 처방하더라도 한국과는 좀 다르게, 한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처방할 수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분들, 제너럴 프랙티셔너가 다 처방을 하시고 대부분은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좀 더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하거나 치료에 반응이 빨리 없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혹은 뭐 자해나 자살과 같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치료나 집중력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제 저희 팀으로 오게 되는 거죠.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데다가 혹시 가서 언어가 안 통하면 그 사람 날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문화를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문제를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또 혹은 우리 인터프리터 분이 오시는데 이런 개인의 컨피덴셜리티, 자기의 정보가 이렇게 혹시 알려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때 도움 받지 못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통역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김유미 선생님이나 저도 그렇고 헬스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기밀 누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또 하시면 좋겠고, 아마 또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부담되거나 혹시 그 경험 가운데에서 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가기 힘들었어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LMC 분한테 알려주시거나 GP 분한테 알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가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의사나 미드와이프 입장에서의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 내가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물론 이제 컨피덴셜리티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는 내가 이렇게 비정상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억셉트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왜 이러지? 근데 나 정말 비정상이야? 나 정말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나? 근데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에 이제 조금 더 블레임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블레임을 하고 일단 도움을 받아보시면, 이제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더 앤 베이비 유닛에 갔을 때 저보다 더 심하거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산모님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정상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정말 더 힘들겠다. 그러니까 나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인터프레터는 늘 항상 있는 것이고, 이제 통하지 않는 것들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무서운 마음을 덜 가지시고 이거는 정말 호르몬 때문이야 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산모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에 일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 받는 거, 뭐 약물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 다 도움이 되지만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룹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데, 거기 오시면은 딱 그 말씀을 하세요. 다른 것보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누군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게 나 혼자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나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진짜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인상 깊게 남는 한 분은 어떤 아시안 분이신데,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권하고 나중에 이제 치료 받으신 다음에 제가 뵈러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룹 심리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냥 한번 가보지 뭐 하고 갔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영어로 들어가서 다 정말 다 미친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나랑 똑같은 엄마더라.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똑같은 나한테 엄마고 비슷한 이야기들, 비슷한 경험들, 비슷한 생각들, 그리고 느끼는 건데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그 위안, 릴리프, 그쵸? 뭔가 이렇게 쫙 그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그런 걸 느끼셨다고 해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예. 저희가 대화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건데, 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갔네요. 계속 말씀을 듣고 싶지만 밤을 샐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순간으로 대화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한 가지 여기 이걸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젊은 여성분들 또 가족분들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들 또 지금 육아에 정말 지치고 힘드신 분들 어머님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게 내가 조금 부족한 엄마라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아마 그 임신, 출산, 육아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항상 마무리하는 거를 저희가 약간의 지금 전통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앨리스님 한마디 우리 엄마들 젊은 엄마들 힘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가지면서 또 그 힘든 임신 기간과 또 출산과 그 이후를 또 견뎌내는 모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이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김유미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내가 진짜 그냥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라 많이 배우고 앞으로 진짜 산모들의 마음을 더 많이 듣고 그리고 더 많이 이해하고 많이 들어주는 우리 앨리스님 같이 우리 산모들한테 진짜 저 미드와이프가 있어서 내가 진짜 이 임신 기간이 행복했다. 그렇게 되는 미드와이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많이 얼마나 배웠습니다. 예, 공동체 큰 힘이 되시는 소중한 분이신데요. 예, 계속 애기 많이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뉴질랜드의 한인 인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람 선생님, 예,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자리 먼저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로 경험에서로 나오는 좀 진심의 그런 경험들 나눠주신 우리 앨리스님,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경험들, 많은 상황들 겪으시면서 정말 산모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김유미 미드와이프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이거 보고 계신 시청하시는 엄마들, 그리고 또 아빠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부모가 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화의 시간인데 그 시간들 가운데에 느끼는 그런 고통들은 성장의 일환이고 또 이렇게 가족으로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것도 다음 단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끝에 정말로 아이와 함께 또 가정으로서 정말 더 이렇게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시간이니까 정말 잘 견뎌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청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미처 나누지 못했지만 혹시나 분명히 보시는 분들 중에 혹은 유산이라든지 혹은 이런 경험들, 그런 아픔도 경험할 수 있으실 텐데 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또 임신과 혹은 유산이라든지 이런 경험들 모두가 저희 사실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든지 간에 그 경험 자체가 가지는 나의 그 이야기는 충분히 누군가가 들어주기에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앨리스님 오늘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같이 경험 나누다 보면 저희가 또 한인 공동체로서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뉴질랜드 사회 또 한인 공동체가 정말로 새로운 세대를 잘 육성하고 이렇게 그들이 정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하신 시간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